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장 4절 서비스 워커 만들고 실행하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웹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서비스 워커라고 1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프로그레시브 웹앱의 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워커를 직접 예제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워커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가 처음 실행이 되면 서비스 워커를 먼저 등록해 주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index.html 파일을 제일 먼저 실행을 하니까 index.html 파일 안에서 어느 서비스 워커를 등록할지를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책의 예제에서는 이제 서비스 워커.js 파일을 서비스 워커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이 파일을 등록하겠다라고 이제 여기서 처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그러면 서비스 워커.js 파일 안에서 이제 이벤트에 따라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라이프 사이클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스톨이라는 이벤트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액티베이트, 세 번째는 페이치, 이렇게 세 단계를 이제 거치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인스톨 이벤트에서는 서비스 워커 자체를 이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안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액티베이트라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액티베이트라는 의미는 서비스 워커를 이제 처음으로 동작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근데 동작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듣겠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아이들이라는 단계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wait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과정, 이런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액티베이트 이 이벤트를 이제 받아서 여기서 서비스 워커가 이제 동작을 시작하게 되면 이 아이들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브라우저 쪽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기다리면서 그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실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트 쪽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 이 서비스 워커가 다른 서비스 워커로 교체된다든지 뭔가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 이럴 때도 이제 액티베이트 이 이벤트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 단계에서 패치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하면 그때 이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청을 하거나 또는 캐시를 통해서 요청을 하거나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워커가 동작을 한다. 먼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서비스 워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봐야 될 부분은 index.html 파일에서 서비스 워커 파일, 즉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index.html 파일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index.html 파일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등록하는 과정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서비스 워커를 등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직접 코딩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가 디자인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디자인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좌측에 서비스 워커의 레지스트레이션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템플릿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투 클립보드 이 버튼 이제 누르시면 이렇게 코드가 바로 복사가 되고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와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예제 파일입니다.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dex.html 파일을 이제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프로젝트나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싶은 파일이 있으면 이제 그걸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제가 제공해드린 예제 파일 안에는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이 이미 들어있죠. 근데 요거를 지우고, 자, 그래서 신규로 이제 작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라고 한번 이렇게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탭키를 쳐서 제가 정렬을 좀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비게이터라는 객체는 그 안에 서비스 워커 객체가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if문 조건문을 통해서 한번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true 값을 반환한다는 얘기는 현재 브라우저가 서비스 워커를 지원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내비게이터 객체 안에 있는 서비스 워커라는 객체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그 객체는 어떤 값을 반환하냐 하면은 서비스 워커 컨테이너라는 걸 반환해서요, 사용 가능한 서비스 워커를 하나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 워커에다가 레지스터라는 이제 메서드를 실행해서 어느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 서비스 워커가 들어있는지 그 경로와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그 파일이 서비스 워커로 등록이 됩니다. 자, 책의 예제에서는 이제 서비스 워커.js 파일을 등록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신규로 해보기 위해서 이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새 파일 버튼 눌러서 서비스 워커.js라고 이제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파일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서비스 워커.js 파일을 이제 쓰겠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then이 있습니다. 자, 이 then은 뭐냐 하면 이제 promise라는 부분인데, promise는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전통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콜백 함수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자, 비동기 처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죠.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그러면 데이터가 바로 그 결과값을 준다라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은 네트워크를 이제 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서버가 어떤 계산을 하는데 이게 또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그 반환값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전통적으로 이제 콜백 함수를 통해서 작업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콜백 함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 이 중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언제 이게 처리가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ES6부터는 promise라는 이제 객체가 만들어졌고, 이제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omise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하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떤 물건을 준다, 이제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물건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또 여러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어도 물건을 또 제때 못 줄 수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죠. 아니면 정상적으로 또 물건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사정이 생겨서 또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은유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프라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장의 7절에 이 프라미스 사용법을 ES6 설명을 드릴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약속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erviceworker.js 파일을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비동기적으로 그 실행이 성공했을 때는 이제 then이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콘솔 창에다가 등록되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표현하는 그 경우가 바로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o Live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한번 콘솔 창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콘솔 창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비스 워커에 가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성공적으로 지금 서비스 워커가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콘솔 창에 가보면 이렇게 서비스 워커가 등록됨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템플릿을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코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레지스터 메서드를 실행한 뒤에 프로미스가 이제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이제 then이 실행되면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함수를 써서 그 값을 이제 콘솔에다가 한번 표시해 보시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그 브라우저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실패할 경우에는 이렇게 캐치를 통해서 또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콘솔 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도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복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앞에서 작성했던 거는 제가 주석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 워커가 등록되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어떤 그 경로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상태값이 어떤 상태인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으실 때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서비스 워커를 현재 브라우저들이 얼만큼 지원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예전에 소개했던 Can I Use 사이트도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n I Use 사이트에서 서비스 워커라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현재 브라우저들이 얼만큼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초록색은 잘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은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브라운 컬러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엣지라든지 크롬, 사파리, 또 iOS 사파리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서비스 워커 부분에 관계돼서는 거의 모든 브라우저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